누군가의 감정과 행동을 때로는 손가락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? 안녕하십니까, 열망하는 평안입니다. 발작 버튼이란 말은 한 사람이 유독 예민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는 말입니다.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을 봤다든지 또는 그런 단어를 들었다든지 보통 과거의 자극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지죠.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의 하루를 망치고 싶다면 그 발작 버튼을 살살살살 긁으면 됩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감정과 행동을 내 말 한마디로 때로는 손가락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? 만약 발작 버튼처럼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야 되는 상대의 입에서 예스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버튼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제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명절을 바탕으로 그 예스 버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동물 행동학에서 다루는 칠면조의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미 칠면조는 자기의 새끼가 칩칩이라는 소리를 내야만 보살펴준다고 합니다. 반대로 이 칩칩 소리를 안 내면 무시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. 만약 좀 유별난 새끼라서 끼루룩 이런 소리 냈다가는 그냥 여기서 어이없는 것은 천적인 족제비에게도 이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박제한 족제비 배에다가 칩칩 소리가 틀어진 녹음기를 넣어놓고 칠면조에게 가까이 가게 하면 보살피더라 라는 거죠. 건강한 칠면조 새끼만이 칩칩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미 칠면조는 다른 거 다 따지지 않고 그 소리에만 반응해서 보살피는 겁니다. 칩칩 소리가 바로 예스 버튼인 거고, 이 버튼으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사는 거죠. 이걸 전문 용어로 보정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데, 광범위한 생물 중에서 규칙적으로 관찰되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행동 패턴, 이게 인간에게도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인간의 예스 버튼 두 가지와 각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누군가를 설득하실 일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. 부탁과 양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겠다는 양해를 구할 때 제가 복사할 것이 5장 있는데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?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바빠서요 라고 양해를 구한다면 95% 이상의 사람이 양보해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복사할 것 5장이 있는데요, 먼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? 라고만 했을 때는 60%의 사람만이 양보를 해줬다고 합니다. 확률이 확 떨어지게 된 이유는 한 가지,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이유가 뭔지, 그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,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부탁할 때 제가 복사할 것이 5장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?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복사를 해야 돼서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덧붙인다고 해도 양보받을 확률은 95%라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행동의 이유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예스 버튼이기 때문에 부탁할 때 어떤 이유든지 아무 이유만 붙이면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. 두 번째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예스 버튼이 있습니다. 각 실험 집단에 똑같은 약을 주고 가격을 각각 다르게 말했을 때 비싼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약효가 훨씬 더 잘 들었습니다. 또 똑같은 에너지 음료이지만 비싸다고 들었던 그 음료를 마셨을 때 실험자들은 퍼즐을 더 잘 맞추었습니다. 기분 탓인가? 네, 기분 탓입니다. 뭔가 모르겠지만 더 좋을 것 같은 기분과 기대, 이것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작용된 것입니다. 인간은 잘 모르는 영역, 특히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비싼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값을 측정하는 도구는 화폐였고, 그렇기에 비쌀수록 그 상품을 통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가치도 올라가는 원리가 적용됐었던 거죠. 실제로 사용되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로 제품의 패키지를 구성할 때 원가를 추측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이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부수적인 구성품을 집어넣어서 고객들이 비교할 만한 대상들을 없애버리면 가치는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때 제품과 포장을 합한 가격보다 더 올려서 가격을 측정한다고 해도 고객들은 오히려 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고정행동 패턴, 즉 고정관념을 활용한 예입니다. 짧게 살펴본 거의 라이프 해킹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두 가지, 요청할 때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유를 붙이는 방법, 고객이 모르는 영역에서 비싼 가격을 매기는 방법, 또는 고객이 값어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비싼 가격을 매기는 방법, 이 예스 버튼을 여러분들 나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설득할 때나 무언가를 세일즈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. 물론 정도라는 게 있겠죠. 누가 봐도 무리한 요청을 막 이유 갖다 붙여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고객이 전혀 관심 없는데 막 비싸게만 측정한다고 해서 고객이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. 아무튼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. 안녕!